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방준비제도의 전망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경제 변화,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대규모 리콜 무엇이 문제인가?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분석을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전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2025년이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프트 랜딩이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상황은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연준의 초기 예상 안정적인 금리 인하. 연준은 2025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조정하고 실업률을 급격히 높이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연준이 제시한 수치는 2% 경제 성장률, 4% 실업률, 그리고 2.5%의 인플레이션율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 정책을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연준의 경제 전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이었던 2019년에도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는데요. 결국 이는 경기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준은 이에 대비해 기존보다 더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은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었지만 관세로 인해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최근 연설에서 지금은 더 명확한 결과를 기다릴 때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옳은 일을 하라고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쉽게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연준이 올해 12월까지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이 직면한 문제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단기적인 충격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단기적인 요인이라면 금리 정책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과 공급망 구조가 장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연준은 단순한 금리 인하를 넘어서서 더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연준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나 연준은 물가 상승 위험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과연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최신 리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리콜은 테슬라가 출시한 사이버트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테슬라 주가와 향후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46,000대 이상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외부 패널 중 하나인 켄트레일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운행 중 차량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켄트레일이란 사이버트럭의 좌우 창문 위에 부착된 긴 금속 트림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이 켄트레일이 특정 환경에서 부서지기 쉬운 접착제로 부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주행 중 패널이 분리되면서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국가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리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작된 모든 사이버트럭 모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이버트럭이 처음 출시된 이후 생산된 거의 모든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켄트레일을 부착하는 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방식은 더 강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패널을 차량 구조에 직접 용접해 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화된 너트로 패널을 더욱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이 추가됩니다.
테슬라는 이번 리콜이 신차 보증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 문제로 인한 사고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이 사이버트럭에 대한 8번째 리콜입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오랜 기간 개발을 거쳐 출시한 전기 픽업 트럭으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스테인리스 스틸 차체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출시 이후 여러 가지 품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가격은 약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로 책정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차량 내구성, 부품 마감, 소프트웨어 안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켄트레일 문제 외에도 테슬라는 최근 가속 페달이 고정되는 결함, 구동 인버터 문제로 또 다른 리콜을 발표했는데요. 이 문제들은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전력이 끊겨 운전자가 충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일부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켄트레일처럼 하드웨어적인 결함은 반드시 차량을 입고해 수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리콜 소식은 테슬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후 테슬라 주가는 38% 하락하며 현재 234.9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신차 판매 부진과 매출 둔화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작년과 동일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180만 대의 신차 판매가 필요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예전처럼 빠르게 차량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테슬라 브랜드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CEO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정치적 이유로 테슬라 차량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파괴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콜로라도의 테슬라 매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을 일으켰고 시애틀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사이버트럭과 전기차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품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콜 문제 해결 테슬라는 신속한 수리와 보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차 판매 확대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 정책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논란 해소 테슬라 브랜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CEO의 행보에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테슬라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